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번 총선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결국 플랫폼 정당이라는 새로운 연합정당을 위한 버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당을 멍석을 깔아주는 그런 등장을 한 상황인데요. 진보 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정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백은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민을 위하라고 하는 플랫폼 비례연합정당이 선관위 등록을 마친 거죠. 예, 어제 마쳤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총선에 참여하신 건데 우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 당이 왜 만들어지게 됐고 이 당이 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이 개정된 선거법이 있잖아요. 네. 지난 12월 말에요. 근데 개정된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그 소수 정당들한테 좀 기회를 열어주는 하나의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 거대 정당 중에 하나인 미래통합당에서 네. 사실 그 자신의 어떤 자회사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개정된 선거법을 일종의 골목상권 보호법에다 비유를 하는데. 네네. 골목상권 보호법이라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좀 이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대 기업이 예를 들면 이제 미래통합당은 거대 기업이란 말이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거대 기업이 소위 말해서 자기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소상공인으로 위장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 그 일종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뺏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 한국당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선거법 취지도 안 맞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반칙이고 불공정이고 편법이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종의 비유하자면 달리기 시합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원점에서 출발점에서 뛰려고 하는데 네. 하나만 그러니까 50m 앞에서 뛰겠다는 것은 이건 불공정 게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회 활동할 때 제 기준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반교육적인 것이 일어날 때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건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사회 활동 참여하는 중요한 기준이 그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게 만약에 그냥 용납이 되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 수밖에 없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해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선관위에서 이걸 제동을 걸어줬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제동을 안 걸어준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편법과 그다음에 이제 반칙에 의해 가지고 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지금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민주 진보 진영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빈그릇 역할을 테이블 네. 역할을 해줄 정당이 필요하다. 개별 정당은 이걸 혼자서 해결 못 하니까는. 너무 군소 정당이 너무 작기도 하고 역량이 좀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 주도할 수 없는 게요. 네네. 특정 정당으로 그러니까 다 헤쳐 모여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담아줄 그러니까 그들의 비례대표들을 네네. 담아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꼼수다 이렇게 이제 공격들을 하시는데 사실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예. 그것은 뭐 미래한국당보다 오히려 더 솔직하지 못하게 예. 들어가려고 하는 꼼수의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 있던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반칙을 하는 것을 지금 정상화시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 차이가 있고요. 둘째는 뭐냐, 만약에 꼼수라고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자신들도 꼼수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국당도요. 예. 그건 인정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제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걸 해산시켜라. 그럼 우리도 해산시키겠다. 네. 그러면 원래대로 그러니까는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가 그대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예. 꼼수라고 이쪽을 욕하려면은 자기들도 꼼수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꼼수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반칙이잖아요. 반칙이니까 그거 다 없애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쪽에서 없애면은 우리가 네. 당장 해산할 수 있어요. 미래한국당이 없어지면은 여기도 해산할 거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아, 이렇게 예, 보신다. 그리고 우리는 또 더더나 이걸 이제 소수 정당들의 기회를 열어주는 취지를 좀 이걸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 네. 이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하기로 한 정당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고요. 어떤 정당들입니까? 그건 아직 다 공개는 하지 못하겠고요. 네. 지금 이제 진행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밝힌 정당들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내부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정당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소수 정당이 되게 많아요. 몇 개나 선관위에 돼요? 등록된 것만 해도 40여 개가 넘습니다. 엄청 많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정당을 사실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공통 분모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원내 진출하려고 그동안 활동을 열심히 했던 정당들. 네. 그러니까 뭐 정당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별로 활동을 안 하는 정당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옥석을 좀 가려가지고 지금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다음에 내부 정리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공당이기 때문에요. 네. 그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참여를 밝힌 정당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내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정당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치개연합이라고 하는 곳이 네. 원래는 참여를 같이 이제 하기로 하면서 통합 합의문까지 처음에 만들었다가 네. 내부에서 부결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플랫폼 정당인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까지 듣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소수 정당들이 근본적으로는 서로 연합해서 뭔가를 하기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의미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분들의 입장은 제가 뭐 그냥 뭐 존중을 하는데 초창기에 그분들하고 제가 협상을 좀 주도했던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합의된 게 있었는데 합의가 이제 그쪽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부결됐었어요. 부결 처리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취지가 맞다면 통합한다. 그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례 후보를 등록을 마쳐야 돼요. 27일까지 해야 되죠. 예, 맞춰야 네.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요. 제가 그렇죠. 이걸 처음 정당 이런 걸 해보니까요.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례 후보들을 다 이제 보내가지고 담으면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정당에서 소위 이제 그 공심이라고 하죠. 네, 공직 네. 후보자 자격 심사 이거를 이제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서류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처리하는 그런 걸 비롯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한 일주일 이상은 걸려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정당 등록 완료가 된 플랫폼 정당은 저희뿐이 없어요.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이게 정당 꼴을 갖춰야지만이 선관위에 그렇죠. 등록이 돼야지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지금 정계련은 아직 그러니까 그런 정당 등록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 속에서는 네. 적어도 이 일정을 고려할 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중으로는 제가 볼 때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정당을 꼴이 안 갖춘 정당에 참여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정치개혁연합은 하는 것 취지는 다 이제 존중해 주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이 틀이 안 마련됐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 당하고의 이제 문제는 뭐 또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를 예. 좀 하시고요. 예. 지금 여기서 가장 우리가 궁금한 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정의당이나 이런 당들이 참여하느냐.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참여를 하기로는 했는데 예. 일단 본인들이 뽑아놓은 비례대표 후보들을 후순위로는 넣어주겠다. 여기까지는 예. 됐어요. 그럼 그 앞순위들에 있는 분들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시간적으로나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 스스로가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정해놨잖아요. 데드라인까지 사실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아, 기다린 왜 거예요? 그러냐면은 이제 가능하면 통합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서두르지 않고 네. 최대한 어쨌든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다리는데도 데드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오늘 정도라는 얘기예요. 역순을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해보면,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 볼 때는 참여한다고 선언을 했고 네. 투표로요. 당원 네. 투표에서요. 네. 그럼 선택할 게 현실적으로 저희 빼고는 없어요. 아, 그렇게 예,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요. 왜냐하면 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독자 정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열린민주당 참여 안 합니까? 열린민주당은 독자 정당을 하겠다는 거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독자 정당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건 일종의 소수 정당 또 하나의 소수 정당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건 플랫폼이 아니죠. 그렇죠. 거기 민주당은 어떻게 글로 들어가요? 그건 안 되겠다. 예,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네. 그러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선관위에 등록된 게 우리뿐이 없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여밖에 예, 없기 선택에 때문에. 민주당은 선택에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받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요. 네.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죠. 저희는 처음에 정의당과 민주당을 사실 중심축으로 같이, 예. 담으려고 했는데 정의당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잘 불참을 지금 입장을 밝히고 바꾸지 있죠.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정의당의 몫이 굉장히 비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백이요. 그렇죠. 큰 공백이요. 그러면 이제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예. 나머지 소수정당들한테 그렇다고 민주당한테 더 넘겨줄 수도 없는 거고요. 네네. 그렇다고 소수정당을 억지로 막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저희는 하세요? 뭐냐면 이제 시민사회 좀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좀 정의당의 좀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준하는. 칼라들 이런 사람들을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입 내지는 공모 이런 방식으로요. 네.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시민을 위하여가 플랫폼 정당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네. 후보를 안 내요. 아. 우리는 일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테이블 깔아주고 그런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네. 최 교수 저거 그러다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가. 그럼 저도 근데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100% 가는데요. 안 해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 우 교수님도 공동대표 교수님도 안 한다고 그러고요. 네. 예, 그거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거 선거 끝나면 제가 뭐냐면 당대표도 사퇴한다 그랬었고 네, 네. 내 본업으로 돌아간다 그랬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체 아무도 후보를 안 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얘기를 좀 하려다 말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쪽 순번을 받아야지 이게 또 좀 선거에서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비례정당 그렇죠,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래한국당이 의원이 5명이어서 예. 앞순번이란 예. 말이에요. 물론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이 안 낼 경우에 예. 후보를 그러면은 최소한 6명 정도는 있어야지 될 텐데 현역 의원이 그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의원들한테 저희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불출마 선언한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예,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21대에서는 네. 현역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분들이 이제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네네. 부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네.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어쨌든 간에 당론으로 결정을 차별을 하게 되면은 네. 민주당원인 분들이 어쨌든 요청을 간에 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을 해가지고 네. 좀 이제 대의에 그러니까 동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동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또 꼼수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이제 원칙은요. 개정된 선거법이라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네. 원칙은 이미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이런 걸 만들면서 네. 원칙은 완전히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0m 앞에서 뛰는 사람을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놓고 나서 나머지 뒤에 출발선에서 뛰는 사람들한테 원칙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저는 키득키득할 것 같아요. 더맨더머라고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맨더머라고요? 예. 그게 키득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 나옵니다. 우리 0577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남도 하니까 민주당도 반칙하는 거 정당하다?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럼 아이들한테도 저 사람 반칙하니까 너도 반칙해라. 무조건 이기고 봐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자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성관이가요. 미래한국당의 반칙을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성관이가 인정했으니까. 예. 성관이가 인정했다는 게 50m 앞에서 뛰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네. 그거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출발선에서 뛰는 게 그게 그러니까 공정이고 그게 원칙이냐 이거예요. 네. 예? 그럼 50m 앞에 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승리를 했어. 네. 그래서 상을 받았어. 트로피를 받았어. 그게 네. 그러니까 공정성의 결과이고 그게 정당한 거냐 이거죠. 그러면 출발선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그러니까 같이 50m 앞에 뛰었을 때 네네.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는 차선책이나마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길이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건 맞지만 성관위에서 그거를 일단 허락해준 순간 예. 룰이 변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뭐냐면 그들이 먼저 해산하면 우리도 해산하겠다는 거고. 예. 어차피 미래한국당 그리고 저희는 거기다가 소수정당까지 못까지 네.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반영시키니까? 점에서는 네네. 선거법 취지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쨌든 간에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총선까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일정 계획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례후보를 등록시켜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비례후보 등록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범민주 진보 진영에
소위 말해서 비례 후보들을 좀 이제 지지를 해달라고 좀 단일 대우 형성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호가 단 하나의 번호로 전부 다 이제 모이자. 이제 이런 이제 구호를 이제 갖고 구호예요? 있는데요.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뭐 호소를 해야 되겠죠. 아, 어떤 방법으로 호소가 될까요? 자, 이름도 모르는데. 아니, 뭐 이제 거기 참여하는 정당들이 공동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죠. 자기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거기 비례 후보들이 선거 끝나면 각 자기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어쨌든 간에 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연합정당이죠. 당 이름은 시민을 위하여 그대로 갑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참여하는 정당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가능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당명은 그러니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아, 예. 당명은 열려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백은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였습니다.